씨앗은 나 혼자 심었는데 수확은 왜 너만 하니? 그날 제가 내뱉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평생 참아왔던 그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시작부터 들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른 봄이었습니다. 아직 찬 기운이 남아있던 3월 초, 동이 트기 전부터 저는 밭으로 나갔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죠. 흙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습니다. 오래된 친구 같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땅이 제 유일한 벗이었으니까요. 무릎을 굽혀 땅에 앉았습니다. 삽으로 흙을 파헤쳤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줌의 씨앗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여름이 되면 푸르른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하나하나 심었어요. 고추씨, 배추씨, 상추씨. 정성스럽게 흙을 덮어주고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마치 아이를 재우듯이요. 이 땅이 내 손길로 다시 살아나면 나도 사는 기분이야.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말하는 버릇이 있어요. 누가 들어줄 사람도 없지만 말을 해야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등이 뻐근했어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밭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벌써 나오셨어요? 둘째 며느리 은희였습니다.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저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은희야.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냐?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은희는 보온병 뚜껑을 따서 제게 건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생강차였죠. 따뜻한 기운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뜨끈해졌어요. 고맙다, 은희야.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장갑을 끼더니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럼 고맙지. 저는 씨앗 몇 개를 은희 손에 쥐어줬습니다. 은희는 서툴렀어요. 씨앗을 심는 깊이도 흙을 덮는 힘도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하지만 배우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너무 깊이 심으면 싹이 안 나오고 너무 얕게 심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동작을 따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나란히 앉아 씨를 뿌렸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해가 조금씩 높이 올라갔어요. 밭 한쪽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일찍 나오셨네요. 옆집 김춘배 영감이었습니다. 80이 넘은 어르신이었죠.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매일 밭에 나오셨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춘배 영감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춘배 영감은 밭 사이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어요. 제 밭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보셨죠. 올해도 씨 뿌리는구먼. 말순 씨는 부지런해. 그냥 해야 할 일하는 거죠, 뭐.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춘배 영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문득 이런 말을 하셨어요. 말순 씨, 나이 들면 밭보다 사람 심는 게 더 힘들어. 그 말에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어요. 김춘배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다시 걸어가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죠.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과 사람을 심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아니, 무엇이 같을까요? 그날 우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밭에 있었습니다. 씨를 다 뿌리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저는 밭을 한 바퀴 돌며 둘러봤어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른 흙밭일 뿐이었죠. 하지만 알았어요. 며칠만 지나면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 거라는 걸요. 그 작은 생명들이 여름이 되면 푸르게, 가을이 되면 탐스럽게 자라날 거라는 것을요. 은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은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생했다, 은희야. 덕분에 일이 빨리 끝났네. 어머니야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도 오겠습니다. 은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밭이 앞으로 제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지, 그리고 얼마나 큰 깨달음을 줄지를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흙 냄새와 함께요. 저는 다시 한번 밭을 바라봤어요. 이 땅이 살아나면 나도 사는 기분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땅만 살아나면 될까요? 김춘배 영감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 심는 게 더 힘들다고요.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아주 뼈저리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씨앗을 심은 자리에서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밭에 나가 그 작은 생명들을 확인하는 게 제 낙이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살짝 만져보곤 했죠. 보드랍고 연약했습니다. 잘 자라라, 건강하게. 중얼거리며 물을 주고 있는데 마당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엔진음이었어요. 큰아들 현우의 차였죠. 저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현우가 내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큰 며느리 지연이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하이힐을 신고 있어서 마당 자갈길을 걷는 게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니 왔어요. 현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으며 반갑게 맞았어요. 왔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냐? 주말이라 바람 좀 쐬러 왔어요. 지연이가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지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도시는 너무 답답해서 시골 공기 좀 마시러 왔어요. 그래, 잘 왔다. 들어와서 쉬어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연의 밝은 미소가 어딘가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심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지연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밭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이힐이 흙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밭이죠? 와, 정말 넓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 평생 일군 땅이야. 지연은 밭을 둘러보더니 눈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와, 어머니 밭이 마치 유기농 체험장 같아요.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셀카도 찍고 밭 전경도 찍고 심지어 작은 싹들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밭이 체험장이라니요. 이건 제 삶이었어요.
땀과 눈물로 일군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에게는 그저 예쁜 배경일 뿐이었죠. 현우는 제 옆에 서서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요즘 SNS에 관심이 많아요. 자연 컨셉 사진 올리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 그러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은 한참을 사진을 찍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밝게 웃으면서요. 어머니, 여기 뭐 심으셨어요? 고추? 배추? 고추, 배추, 상추, 호박. 여러 가지 심었지. 와, 대단하시다. 이거 다 크면 엄청 많겠네요. 이거 다 따면 저희 가게에서 팔아도 되겠다. 지연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가게에서 팔다니요. 제가 땀 흘려 키운 것들을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건 나랑 진호 먹으려고 심은 거야. 말투가 조금 단호했을까요? 지연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웃었어요. 아유, 가족끼리 뭘 따로요. 어머니거나 우리거나 똑같죠.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따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을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편한 걸까요? 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현우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서 밥 먹어요. 지연이가 고기 사왔어요. 그래, 들어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밭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연이 아직도 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연이 사온 고기를 구웠어요. 현우는 열심히 구워서 제게 먼저 올려줬죠. 엄마, 드세요. 고맙다. 저는 고기를 먹으며 지연을 슬쩍 봤습니다. 지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아마 아까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제가 사진 한 장 SNS에 올려도 돼요? 너무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 그러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안 된다고 할 이유도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과 현우는 곧 돌아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서둘러 차에 올랐어요. 떠나기 전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채소 많이 열리면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그래, 그러마. 저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먼지가 일었어요. 저는 그 먼지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뭘 따로요. 지연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함께 나눠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저는 다시 밭으로 갔습니다. 작은 싹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릎을 굽혀 그 싹들을 만졌습니다. 너희들만은 내 마음 알아주겠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말이요. 가족끼리 뭘 따로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불편함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서러움이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이 작은 불편함이 나중에 어떤 폭풍이 될지요. 여름이 왔습니다. 밭은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매일 밭에 나갔죠. 그 정성이 통했는지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상추는 파릇파릇했어요. 호박은 덩굴을 뻗으며 노란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죠.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일군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저녁 반찬으로 쌈을 싸먹으려고요. 그때 또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현우의 차였죠. 저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역시나 현우와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이번엔 운동화를 신고 왔더군요. 밭에 들어올 준비를 단단히 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왔어요. 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가갔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냐? 채소 좀 가져가려고요. 지연이가 도시에서 채소 사려니까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도시에선 이런 채소 금값이에요. 유기농은 더하고요. 어머니 거는 진짜 유기농이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연은 트렁크를 열고 큰 박스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박스였죠. 어머니, 조금만 담아갈게요. 지연은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채소를 따기 시작했어요. 상추, 고추, 호박.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조금이라고 했는데 박스가 금방 찼어요. 그런데도 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또 채웠어요. 세 번째 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점점 입이 마르는 걸 느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현우는 옆에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제 눈길을 피했어요. 지연은 밭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배추밭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 배추는? 어머니, 배추 좀만 가져갈게요. 김장 담그려고요. 그건 은희가 김장용으로 남겨둔 거란다. 지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움직였어요. 아유, 어머니도 다 주실 거잖아요. 가족인데 뭐. 은희 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거였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그건 어머니가 따로 남겨두신 것 같은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연에게 들릴까 말까 한 크기였죠. 지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빠 괜찮아요. 어머니도 우리 가져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지연이 제게 물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이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 가져가거라.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기뻐하며 배추를 뽑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게 억울했습니다. 한참 뒤 지연과 현우가 떠났습니다. 트렁크가 가득 찼어요. 박스가 4개나 실렸죠.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먼지가 일었어요.
저는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까 그 풍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성긴 밭이었죠. 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은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제 뒤에 서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은이야, 언제 왔니? 방금요. 형님이 오셨다 가셨나 봐요. 밭이. 은희는 밭을 돌아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죠. 은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가족끼리 나눠 먹는 거지, 뭐.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죠. 어머니, 다음엔 저희가 따로 장봐 올게요. 어머니 밭 채소는 어머니가 드셔야죠. 괜찮아, 은희야. 나중에 얘기하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은희의 손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밭이 자꾸 떠올랐어요. 텅 빈 밭이요. 제가 봄부터 정성껏 가꾼 그 밭이 하루아침에 휑해졌습니다. 지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거였죠. 정말 그럴까요? 가족이면 무엇이든 당연한 걸까요?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라서 더 아픈 건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정막만이 방안을 채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밭은 다시 채워졌어요. 고추가 빨갛게 익었고 가지가 자줏빛으로 윤이 났습니다. 저는 여름의 빈 밭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다시 심고 다시 가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성을 들였어요. 새벽마다 나가서 물을 줬습니다. 해질 무렵엔 잡초를 뽑았죠. 허리가 아파도 손이 부르텄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밭만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장아찌를 담그고 있었어요. 은희가 담가둔 고춧잎 장아찌를 꺼내 맛을 보고 있었죠. 그때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차 2대가 마당에 서 있었죠. 지연의 차와 모르는 차 한 대였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지연과 그리고 모르는 여자 3명이었습니다. 모두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죠. 도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저는 마루로 나갔습니다. 지연아, 왔니?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 데리고 왔어요. 시골 구경 좀 시켜주려고요. 친구들이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이었지만 뭐라 할 수가 없었죠.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한테 밭 좀 구경시켜줘도 돼요? 애들이 시골밭 처음 본대요. 그래, 구경해라.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구경이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저 보기만 하는 거니까요. 지연과 친구들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가 다시 장아찌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자꾸 밖이 신경 쓰였죠. 한참 후 밖에서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연과 친구들이 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채소를 따고 있었죠. 고추를, 가지를, 상추를 따고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접 따니까 너무 재밌다. 진짜 체험 농장 같아. 친구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거 좀만 가져가도 돼? 너무 싱싱해. 당연하지. 조금만 가져가면 돼.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금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 조금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친구들은 비닐봉지를 꺼내 채웠어요. 한 봉지, 두 봉지, 세 봉지. 저는 밖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반옆길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은희였어요. 장을 보고 오는 길이었나 봅니다. 손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은희는 밭을 보더니 멈춰 섰습니다.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밭을 찍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들키지 않게요. 지영과 친구들은 여전히 웃으며 채소를 따고 있었습니다. 밭의 절반이 휑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지영과 친구들이 밭에서 나왔습니다. 각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어머니, 다녀갈게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지연이 집 쪽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먼지가 일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한참 후에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밭으로 향했어요. 밭은 또다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꾼 채소들이 사라졌죠. 저는 밭 한가운데 섰습니다. 발밑에 흙이 느껴졌어요. 이 흙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을 만졌어요.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죠. 이 흙만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흙이었으면 너희 같은 사람 밟고도 말 안 했겠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이건 제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흙이 묻었어요. 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죠.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밭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눈엔 슬프게만 보였어요. 그날 밤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이거요. 은희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영과 친구들이 채소를 따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 형님한테 보여드릴까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은희야. 그냥 두렴. 왜요, 어머니?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거였죠. 은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괜찮다. 나중에 얘기하마. 저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밭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텅 빈 밭이요. 그리고 지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서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텅 빈 밭을 보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땅이 제 삶이었으니까요.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였죠. 차갑고 굵은 빗줄기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밭에 나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이것저것 하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무렵 은희가 찾아왔습니다. 비를 맞고 온 탓인지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다. 은희는 먹었니? 아니요, 같이 먹어요. 은희와 저는 밥상을 차려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밥을 먹던 은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핸드폰 하세요? 가끔 본다. 진호가 사준 거 있어. 어머니도 SNS 한번 보세요. 요즘은 다들 하던데요. SNS? 그게 뭔데? 사진 올리고 글 쓰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은희는 제 핸드폰을 가져다가 이것저것 만졌습니다. 그리고 앱을 하나 깔아줬어요. 이거예요. 여기 사람들 이름 검색하면 그 사람이 올린 사진 볼 수 있어요. 그래, 신기하네.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잘 몰랐어요. 필요도 없었고요. 은희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희가 가르쳐준 대로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연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궁금했어요. 지연이 뭐라고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요. 지연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사진이 많았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음식 사진, 카페 사진, 여행 사진. 화려했죠. 그러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올린 사진이었어요. 빨간 고추가 가득 담긴 그릇 사진이었죠. 그리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신메뉴 시댁 유기농 고추로 만든 장아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제 밭의 고추였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모양도 색깔도 똑같았죠.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장아찌가 예쁘게 담긴 병 사진이었어요. 그 옆엔 가격표가 있었습니다. 15,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키운 고추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비싼 값에요. 다른 사진들도 봤습니다. 제 밭에 배추로 만든 김치, 제 밭에 상추로 만든 샐러드, 전부 시댁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달고 팔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세요, 엄마?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현우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이가 SNS에 뭘 올렸더구나. 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가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거요. 봤어요. 그게 우리 밭 채소 아니냐? 맞아요. 지연이가 어머니 채소로 장사 시작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그동안 가져간 채소들이 다 장사용이었단 말이냐? 뭐, 그렇죠. 지연이가 요즘 온라인 가게 하거든요. 유기농 음식 파는 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현우가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럼 나한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지연이가 그런 의도 아니에요. 그냥 홍보예요. 시댁 유기농이라고 하면 손님들이 더 믿잖아요. 홍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홍보? 그럼 내 노동은 광고비냐?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봄부터 가을까지 흙 묻혀가며 키운 거야. 땀 흘려가며 허리 아파가며 일군 거란 말이다. 그걸 내 마누라는 그냥 가져다가 돈 벌고 있어. 엄마, 지연이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좀 나누면 안 돼요?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가족이면 말을 해야지. 몰래 가져가서 돈 버는 게 가족이냐? 엄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너희 먹고 사는 건 내 밭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요? 지연이 장사 그만두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좋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하마.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억울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비는 그쳤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죠. 밖을 내다봤습니다. 밭이 보였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밭이었습니다. 저는 그 밭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연의 SNS 사진이 자꾸 떠올랐죠. 제 고추가, 제 배추가, 제 정성이 돈으로 바뀌는 모습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요. 추석이 코앞이었습니다. 마을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어요. 저도 밭에서 명절에 쓸 채소를 골라두었습니다. 은희와 진호네 식구가 먹을 것, 그리고 제가 먹을 것까지요. 추석 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은희가 와서 함께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기름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멈췄어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또 현우의 차였죠. 은희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연도 내렸어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현우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 박스가 여러 개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박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채소 좀 가져가도 되죠? 추석에 쓸 거 좀 챙기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밭으로 향했어요. 현우도 따라갔습니다. 박스를 들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 대신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요. 밭에 도착하니 지연과 현우가 채소를 따고 있었습니다. 고추를, 가지를, 배추를 따서 박스에 담고 있었어요. 이미 2박스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3번째 박스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랐어요. 참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씨앗은 나 혼자 심었는데 수확은 왜 너만 하니? 지연과 현우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봄에 씨 뿌릴 때 네가 있었니? 여름에 물 줄 때 네가 도왔니? 가을에 잡초 뽑을 때 내 손에 흙이나 묻었니? 어머니, 그게 네가 땀 한 방울 흘린 적 있니?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난 이 밭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아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에 물집이 잡혀도 매일 이 밭을 지켰어. 왜냐고? 이게 내 삶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넌 뭐니? 그냥 와서 따가기만 해. 심지어 그걸로 장사까지 하더구나. 내 땀으로, 내 정성으로 돈을 벌고 있어. 어머니, 그건. 지연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SNS에 올린 거 다 봤어. 시댁 유기농이라고 했지? 비싸게 팔던데? 15,000원씩 받으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없었어. 지연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뭐? 저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눈을 피했어요.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가족끼리라서 더 안 되는 거야. 그 말에 지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우도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가족이면 말을 해야지. 허락을 받아야지. 몰래 가져가서 돈 벌고 친구들 데려와서 체험장 만들고. 그게 가족이 할 짓이냐?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현우야, 넌 아들이지? 내 자식이지? 내 엄마. 그럼 내 마누라가 이러는 걸 왜 막지 않았니? 왜 눈 감았니?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밭, 오늘부터 너희 출입금지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네가 한 손가락이라도 여기 땅에 댔으면 가져가도 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기 발도 들이지 마. 어머니, 지연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은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은희가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할 말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한참 후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와 지연이 떠나는 거였어요. 박스는 비운 채로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요. 은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죠. 저는 은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가을이 깊어졌어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밭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한동안 밭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우와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저도 연락하지 않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지, 가족을 상처 입힌 건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잡했어요.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밭은 휑했습니다. 채소들은 제철이 지나 시들었고 잡초만 무성했죠. 그때 마당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은희였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여기 있다, 은희야. 은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것을 보여줬어요. 작은 봉지였습니다. 씨앗 봉지였죠. 어머니, 이거 사왔어요. 씨앗? 네, 겨울 채소 씨앗이요. 시금치랑 가시오. 지금 심으면 겨울에 먹을 수 있대요. 저는 씨앗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년엔 같이 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요.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의 눈이 진지했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희야, 고맙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고마워서. 저는 씨앗 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가자, 은희야. 지금 심으러 가자. 은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밭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밭이었습니다. 밭은 생각보다 더 황폐해져 있었어요. 잡초가 무성했고 흙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많이 망가졌네. 괜찮아요, 어머니. 다시 만들면 돼요.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미를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잡초를 다 뽑고 흙을 갈았습니다. 딱딱했던 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저는 흙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흙은 거짓말을 안 해. 손길 주면 바로 반응하거든. 은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그렇겠죠? 저는 은희를 쳐다봤어요. 은희는 씨앗 봉지를 열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손바닥에 쏟아졌어요. 어머니, 어떻게 심어요? 저는 은희에게 다가가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봄에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은희가 서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배워서 심고 있었죠. 잘하는구나,
은희야.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 씨를 뿌렸습니다. 말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봄에 느꼈던 그 평화로움이 다시 찾아왔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씨를 다 심고 일어났어요. 밭을 둘러봤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어요. 며칠 후면 싹이 날 거라는 걸요. 그때 옆 밭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 씨, 또 씨 뿌리는구먼. 김춘배 영감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영감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살지 뭐. 오늘은 며느리랑 같이 일하네. 네, 같이 심었습니다. 김춘배 영감은 밭을 둘러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좋아. 둘이 함께 심으니 보기 좋네. 그리고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내가 전에 뭐라 했지? 사람 심는 게 더 어렵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영감님. 그 말씀하셨죠. 그래도 이번엔 잘 뿌린 것 같아. 김춘배 영감이 은희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시 보셨어요. 진짜 가족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춘배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돌아가셨습니다. 등이 더 굽어 보였지만 걸음은 힘차 보였어요. 저는 은희를 봤습니다. 은희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정말 여기 오는 거 좋아요. 밭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어머니랑 함께 있는 것도 좋아요. 나도 그렇다, 은희야.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는 은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은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어요.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며칠 후 밭에 다시 나갔습니다. 작은 싹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연두색 싹이었습니다. 저는 그 싹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잘 자라라, 건강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씨앗도 사람도 정성으로 심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요. 함께 심고, 함께 가꾸고, 함께 수확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제가 잘못 심었던 건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만 믿고 마음을 나누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함께 흙을 만지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저는 밭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싹들을 한 번 더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현우와 지연이 다시 올지, 관계가 회복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제가 제 마음을 지켰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알아봤다는 거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다시 한 해가 돌아왔어요. 저는 또 밭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은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진호도 있었어요. 그리고 진호의 두 아이, 지민이와 서준이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은 밭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뭐 심어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고추 심을 거야. 지민이도 심어볼래? 네.
지민이는 신이 나서 제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손에 씨앗을 쥐어줬어요. 지민이는 조심스럽게 흙에 씨앗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했어. 이제 흙을 살살 덮어주렴. 지민이는 작은 손으로 흙을 덮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준이도 다가왔습니다. 저도 할래요. 그래, 이리 와. 서준이도 심어보자. 저희는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었어요. 은희와 진우도 함께 일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한참을 일하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희가 준비해온 김밥을 꺼냈어요. 저희는 밭 한쪽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밭을 바라봤습니다. 작년 가을에 심었던 겨울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 있었어요. 시금치가 파릇했고 갓도 풍성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정말 잘 자랐어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정성이 통했나 봐. 정성이 아니라 사랑이죠. 은희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사랑으로 키운 밭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데 밭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우였어요. 지연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화 한 통 없었던 두 사람이었죠. 왔니?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늦었지만 사과하러 왔어요. 지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지연아. 네, 어머니. 밭에 들어오려면 흙부터 만져봐라. 씨앗부터 심어봐라. 그래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될 거야.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연에게 호미를 건넸습니다. 지연은 받아들고 밭으로 들어왔어요. 현우도 따라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서투른 손길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 출발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땀 흘리며, 함께 배우며, 천천히요. 해질 무렵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다시 밭으로 나갔어요. 저녁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밭 입구에 작은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은희가 만든 거였어요. 나무판에 정성스럽게 글씨를 새겨 넣었더군요. 가족이 함께 심은 밭, 말순이의 사랑밭. 저는 그 팻말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밭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들이 흙 속에 누워 있을 거예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며칠 후면 작은 싹을 틀 겁니다. 저는 무릎을 굽혀 흙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 흙이 제 평생의 벗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친구였죠. 씨앗도 사람도 정성으로 심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가족도 마찬가지라는 것을요. 함께 심지 않으면 함께 거둘 수 없습니다. 함께 땀 흘리지 않으면 함께 기뻐할 수 없어요.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민이와 서준이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은희와 진호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지연도 함께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아니었어요. 햇살이었습니다. 석양빛이 눈가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살면서 많은 걸 심었습니다. 씨앗도 심었고 사람도 심었어요. 어떤 건 잘 자랐고 어떤 건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삶이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심을 겁니다. 밭에 씨앗을 심고 마음에 사랑을 심을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밥을 차려야 했어요. 가족들과 함께 먹을 저녁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니 은희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리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래, 간다. 저는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밭에 심은 씨앗들이 그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숨쉬고 있을 거예요. 곧 싹을 틔울 겁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제 마음에도 새로운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을요. 용서라는 씨앗, 희망이라는 씨앗이요. 그 씨앗들도 언젠가 싹을 틔울 겁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어요.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었습니다. 전부 제 밭에서 난 것들이었죠. 자, 먹자.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숟가락을 들었어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보였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봄이요. 저에게도, 제 가족에게도, 제 밭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것을요.